LA 카운티 정부가 다음 달부터는 실내 영업을 허용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앞으로 2주 동안 지금 같은 감소 추세가 지속될 경우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작성하기로 했습니다. 백악관은 보다 더 큰 규모의 부양 패키지 법안을 제시했습니다. 지지부진한 민주공화 양당의 협상에 새로운 돌파구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준의 포웰 의장은 2023년까지는 현 수준의 제로금리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시사했습니다. 경기 부양을 위해서는 보다 완화적인 양적 통화 정책을 계속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앤젤레스 고기림에서 발생한 밥캣 산불이 이번 하이웨이까지 넘어 북동쪽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진화율은 여전히 3%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윌슨 천문대는 일단 위기는 넘겼습니다. 가을학기 개강 시즌에도 대학생들은 캠퍼스에서 보이질 않습니다. 대학가 주변 업소들의 폐업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네, 오는 2023년까지는 현재 수준의 제로 금리가 유지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지난달 소매 판매는 0.6%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관련 소식은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달부터는 실내 영업이 허용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LA 카운티 정부는 추가 영업 재개 방침을 정하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먼저 김민우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LA 카운티 정부가 추가 영업 재개 방침에 대해 본격적으로 가이드라인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확산세가 지난 6주 동안 꾸준히 감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주일 평균 확진율이 한 달 전에 비해 절반 수준인 3.4%까지 떨어졌습니다. 코로나 검사를 받은 사람 중 97%가 음성 반응을 보였다는 겁니다. Last week, we saw the lowest test positivity rate to date at around 3.4%. This means that almost 97% of the tests that people took for COVID-19 ended up being negative. LA 카운티 보건국은 현재 확진율은 레드 단계 기준을 충족하지만 인구 10만 명당 확진자 수는 기준 7명보다 높다고 전했습니다. 바바라 페러 LA 카운티 보건국장은 감소세가 지속되고 노동절 연휴에 관련된 확진자 급증 사례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빠르면 다음 달 중 2단계인 레드 단계에 진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If we don't see a surge in cases and hospitalizations associated with activities over Labor Day, and we continue to reduce our rate of community transmission over the weeks ahead, we could enter Tier 2, which is a less restrictive tier, sometime in October. 레드 단계에 들어갈 경우 제한적 실내 영업이 가능해집니다. 이어 페러 국장은 독감 시즌이 다가온다며 독감 예방 접종을 할 것도 당부했습니다. LA 카운티는 오늘 하루 1,148명의 추가 확진자와 31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LA에서 SBS 김민우입니다. 네, 일부 페리어 영업업소들의 위생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바닥에 남은 잔반 처리가 청결하지 못해 파리와 바퀴벌레가 들끓기도 합니다. 또 어떤 업소에는 쥐까지 설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계속해서 전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업상 LA 한인타운에서 야외 영업을 하는 식당들을 자주 이용하는 한인 이모 씨. 최근 저녁 식사를 위해 찾은 한 요식업소에서 불쾌한 경험을 했습니다. 주차장 바닥 곳곳에 떨어진 음식 쓰레기들로 날파리떼가 식사 내내 괴롭혔기 때문입니다. 고깃집이나 식당, 술집 이런 데를 자주 가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이번에 보니까 특히 오물 같은 것들, 더러운 쓰레기 이런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많으니까 파리떼들도 엄청 많이 달려들고 목격한 상태에서는 진짜 입맛이 사라질 정도로. 최근 야외에서 영업하는 업소가 크게 증가하면서 한인타운을 포함한 LA 지역에는 위생 비상이 걸렸습니다. 많은 업소마다 파리떼가 식탁을 점령하고 심한 경우 바퀴벌레와 쥐까지 출몰하고 있습니다. 특히 야외이기 때문에 벌레 등의 음식이 자주 노출되고 더운 날씨로 음식도 더 빨리 상하기 때문입니다. 또 밖에 음식이 많이 있다 보니까 파리들이 각종 벌레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일회용품도 많이 밖에 날아다니고 우리 한인 업주들 어려우신데 조금만 그것만 좀 신경 써주시면.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요식업소들이지만
보다 많은 손님들이 찾기 위해서는 더욱 철저한 위생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네, 지난달 말 새로운 학기가 시작된 대학가. 하지만 학생들은 여전히 보이질 않습니다. 온라인 수업이 가을 학기까지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폐업하는 업소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상민 기자입니다. UCLA 대학교 캠퍼스 인근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김모 씨. 대학교는 개강을 했지만 학생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대학가들이 가을 학기 수업을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개강을 하면 매출이 오를까 기대를 했지만 오히려 매상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매출이 80% 넘게 급감했습니다. 캠퍼스 인근에 위치한 일부 한인 업소들은 폐업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비즈니스가 12% 안 되는 거예요. 전체 매상에 어떤 날은 이제 먼데이, 투스데이 이런 때는 뭐 한 15%, 그다음에 주말에 위켄에 가면은 한 30% 이렇게 됐어요. 네. 더구나 개강을 한 뒤 직원과 영업시간까지 줄이는 업소들까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기존에는 개강을 하면 매출이 두세 배로 뛰었다고 말하는 비즈니스 업주들은 폐업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을 대폭 감사하다 보니 가끔 손님이 몰리면 받을 수 없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학가 인근 식당 업주들은 조만간 실내 영업 금지령이 풀려도 온라인 수업이 지속된다면 운영은 힘들 거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LA에서 SBS 이삼현입니다. 네, CDC의 승인을 받는 코로나 백신의 효과 대략 70% 내외쯤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일반인들이 개발된 백신을 접종하기 위해서는 대량 생산이 가능한 내년 여름까지는 기다려야 합니다. 마스크 착용이 때로는 백신보다 더 강력한 차단 효과가 있을 겁니다. CDC 한 책임자가 직접 언급한 말입니다. 김수영 특파원이 보도하겠습니다. 워싱턴입니다. 의회 청문회에 나온 미국 CDC 질병통제예방센터 책임자는 코로나19 백신을 미국에서 일반인이 맞으려면 내년 여름이나 가을은 돼야 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오는 11월이나 12월에 백신이 나오기는 하겠지만 공급량이 제한적이고 의료진, 취약층 등이 우선 접종하게 되면 일반인은 더 오래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다. I think we're probably looking at late second quarter, third quarter 2021. 백신으로 얻게 되는 면역력은 70% 정도로 예상한다며 마스크가 백신보다 더 강력하다고 말했습니다. Face masks, these face masks are the most important, powerful public health tool we have. This face mask is more guaranteed to protect me against COVID.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마스크 착용이 안 좋다며 공개적으로 어깃장을 놨습니다. There is, by the way, a lot of people don't want to wear masks. There are a lot of people think the masks are not good. 트럼프 대통령은 백신 없이도 집단 정신력을 갖추면 코로나19는 자연스럽게 사라질 거라며 근거 없는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수영입니다. 네, 민주공화 양당의 경제 부양 그리고 구호 패키지 협상. 현재까지는 지지부진한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보다 규모가 큰 새로운 안을 제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열흘 안에 타결이 가능할 것으로 낙관했습니다. 이재린 기자입니다. 코로나 부양 패키지가 열흘 내 타결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트위터를 통해 공화당은 규모를 더 늘려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1조 5천억 달러를 비공식적으로 제시해온 백악관이 민주당의 제안에게 근접하게 올려 속히 타결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민주당은 줄곧 2조 2천억 달러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2조 달러 안팎에서 합의가 이루어질 거라는 전망입니다. 마크 메도우스 백악관 비서실장은 일주일 내지 열흘 안에 협상을 타결짓길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척 슈머 상원대표는 트럼프의 발표에 고무적이라며 긍정적인 성명서를 냈습니다. 최후 담판성 협상에 곧 돌입할 수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주정부와 로컬 정부 지원액에 대한 의견 차이는 여전합니다. 또 일부 공화당 지도자들도 트럼프 대통령의 의견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합의가 성사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만약 협상이 타결된다면 부양책은 9월 말쯤 시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1,200의 두 번째 부양 체크는 늦어도 10월 초 받기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방 실업수당은 $500 안팎으로 또 2차 PPP 프로그램도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SBS 이재린입니다. 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통화정책 기조를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오늘 또 밝혔습니다. 제롬 파월 의장은 더 많은 재정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라는 말도 했습니다. 보도에 전용훈 기자입니다. 연방준비제도가 오는 2023년까지 현재의 제로금리를 유지할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연준은 오늘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를 갖고 기준금리를 현 0.00에서 0.25%로 동결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기 회복 과정에서 물가가 목표치인 2%를 넘더라도 허용하겠다는 뜻도 나타냈습니다. 평균 물가 안정 목표제를 명시해 고용을 최대치로 끌어올리는 시점까지 지금의 금리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겁니다. 특히 연준은 향후 금리 전망을 보여주는 지표인 점도표도 공개하면서 2023년까지 제로금리가 유지될 것을 내비쳤습니다. 연준이 2023년 금리 전망까지 내려온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연준의 이 같은 정책 기조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에서 벗어나려면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연준은 지난 3월 15일 코로나19로 경기 침체 우려가 증폭되면서 기준금리를 1%포인트나 전격 인하한 뒤 계속 동결해 왔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네, 장기간 제로금리를 유지하겠다는 연준 의장의 발언에도 오늘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됐습니다. 다우지수는 0.13% 상승했지만 나스닥 지수는 1.25%나 하락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경제 상황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고 말한 연준 의장의 지적이 투자 심리를 제한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3% 가까이 하락한 애플의 주가도 오늘 시장에는 부담이 됐습니다. 네, 미국 경제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소매 판매가 점차 둔화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소매 판매는 0.6%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지난 5월과 6월의 소매 판매는 각각 18.2%, 8.4%나 됐습니다. 연방 실업수당 지급이 지난달부터 중단된 것이 소매 판매 증가를 낮춘 것으로 풀이됐습니다. 네, 다음에는 산불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앤젤레스 국유림 지역에서 발생한 밥켈 산불 진화율은 여전히 3%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불길은 이번 하이웨이를 뛰어넘어 북동쪽 방향으로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윌슨 천문대는 다행히 일단 위기는 넘겼습니다. 이상민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앤젤레스 포레스트에서 발생한 밥캣 산불. 불길이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44,393에이커를 전소시켰습니다. 어제보다 3,000에이커 더 태운 수치입니다. 고온과 건조한 날씨로 3%의 진화율에 멈추고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까지 6%의 진화율을 보였지만 불이 다시 번지고 있습니다. 마운틴 윌슨 천문대까지 위협하던 밥캣 산불은 일단 위기는 넘겼습니다. LA 소방국은 산불이 마운틴 윌슨 천문대 500피트까지 접근했지만 방어선으로 천문대를 산불로부터 지킬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소방관들과 소방 헬기 등 2번 국도 북쪽 방면으로 투입돼 화마와 싸우고 있습니다. 산불로 몬로비아와 브레버리 그리고 파사데나 등에 대피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앤젤레스 포레스트는 오는 21일까지 폐쇄될 예정입니다. SBS 이삼현입니다. 네, 이번에는 산불 현장에서 직접 전해드리겠습니다. 곳곳이 유령마을로 변했습니다. 또 현장에는 불타버린 잿더미만 남았습니다. 김종원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저는 지금 로스앤젤레스에서 1시간 반 정도 떨어진 엘도라도라는 이름이 붙은 산불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 취재진은 캘리포니아 소방당국의 허가를 받고 이곳 현장까지 접근할 수 있었는데요. 지금 보이는 이 산불은 인근 민가에서 폭죽을 터뜨리며 파티를 하다 시작됐습니다. 벌써 열흘째 타면서 서울 강남구 면적의 1.5배를 태웠지만 아직도 꺼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민가와 시설물 등 건물 10채를 태운 이 산불은 또 다른 마을로 번지는 중입니다.
산불 면적이 워낙 넓다 보니 소방대는 진화보다는 방화선 구축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지금 이 바로 위에선 산불이 타고 있습니다. 이곳에선 이 산불이 더 이상 아래로 번지는 걸 막기 위해 이렇게 나무를 자르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길이 좀처럼 잡히질 않으면서 화마가 훑고 지나간 들판은 나무며 선인장이며 모조리 숯덩이로 변했습니다. 산불이 훑고 내려오면서 나무가 모두 타버린 현장입니다. 아직도 바닥에 재는 만져보면 뜨끈한 온기가 느껴질 정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길 하나만 건너면 산골 마을이 시작이 됩니다. 아슬아슬하게 마을 앞에서 불이 멈췄으면서 큰 화를 면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이 마을은 주민 90여 가구 전체가 긴급 대피라면서 말 그대로 유령 마을로 변해버렸습니다. We had a mandatory evacuation a week ago Saturday when the fire came over the ridge. There were embers flying up in the air and there were firemen on the roof. 1시간 정도 떨어진 또 다른 산불 현장입니다. 수백 가구가 모여 사는 민가 바로 위에서 열흘째 산불이 타오르면서 지금까지 170제곱킬로미터, 서울시 면적의 30%를 태웠습니다. 지금 산 아래에 있는 이 마을은 대피 권고가 내려진 상태인데 이 타는 냄새가 온 마을에 진동을 합니다. The smoke, the stench is not good. You know, it was way down to the east and I wasn't worried about it. And all of a sudden it just came across without any wind. I couldn't believe it. 현재 미 서부 지역에선 이 같은 대형 산불을 포함한 불이 100개 가까이 동시다발적으로 타오르면서 역사상 최악이라는 산불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SBS 김종원입니다. 네, 인구 총조사 마감일 이제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소수계 인구의 참여는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인들은 필요할 경우 한국어 서비스까지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질문 사항은 단 9개에 불과합니다. 이재린 기자입니다. 10년마다 진행되는 센서스 인구 총조사. 지난 2010년 조사 당시 아시아는 가장 많이 증가한 인종임에도 불구하고 조사 참여율은 매우 저조했습니다. 올해 센서스 참여율도 여전히 낮은 상황. 센서스는 소수계의 참여율을 올리기 위해 다양한 언어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한국어를 포함한 13개의 다른 나라 언어로 조사에 답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온라인 웹사이트를 통해 한국어로 조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한국어 전용 전화라인도 개설됐습니다. 센서스국은 한국어가 가능한 센서스 조사원들을 가정에 보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는 LA 한인타운 서울국제공원에서 센서스 조사원들이 직접 한국어로 도움을 줄 예정입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되며 인구조사에 참여하면 선물 가방과 $5의 기프트카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센서스 조사 마감일 딱 2주 남았습니다. LA에서 SBS 이재린입니다. 네, 코로나 바이러스는 중국 우한의 한 연구소가 만든 것이다라는 주장이 또다시 제기됐습니다. 중국 본토 출신의 바이러스 전문 학자는 증거까지 제시했습니다. 증거 하나하나를 다시 따져봤습니다. 조동찬 의학 전문기자입니다. 옐리멍이 공개한 논문입니다. 코로나19가 인위적으로 만들어졌다는 3가지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첫째, 코로나19는 박쥐에서 분리한 바이러스와 달리 2003년 사스 바이러스의 특정 부위를 가지고 있어 전파력이 강해졌는데 자연현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나 국내 전문가는 자연현상으로 보는 견해가 우세하다고 밝혔습니다. 둘째, 유전자 가위를 사용한 흔적이 있는데 인위성을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국내 전문가는 우선 유전자 가위는 흔적이 남지 않으며 만약 사용했다면 코로나19처럼 복잡하게 오려 붙이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셋째, 인간 세포에 잘 침투하는 걸 돕는 특정 부위, 즉 퓨린 절단 부위가 오직 코로나19에만 있는데 자연현상이라면 왜 다른 바이러스에 없느냐는 겁니다. 그러나 퓨린 절단 부위는 메르스 바이러스에서도 확인된 적이 있어 이 부분은 옐리멍이 틀린 것으로 보입니다. 옐리멍의 이번 논문은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추가 논문을 또 공개하겠다고 해 논쟁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SBS 조동찬입니다. 네, 중국 란저우에서는 코로나에 이어 브루셀라라는 병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3천여 명이 감염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브루셀라병은 주로 가축에서 인간으로 전염되는 병입니다. 송욱 특파원이 전하겠습니다. 지난해 11월 말 중국 란저우의 수의연구소에서 갑자기 4명의 브루셀라병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연구소와 인근 지역에서 확진자가 급속히 늘어나자 위생당국은 란저우 주민 2만여 명에 대한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까지 3,245명이 브루셀라병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소아양 등 가축을 통해 사람에 전염되는 브루셀라병은 치사율은 2% 이하지만 치료하지 않으면 척추염과 골수염 등을 일으킵니다. 집단 감염은 지난해 7월과 8월 란저우의 한 제약회사 공장이 동물용 브루셀라병 백신을 만들면서 사용기한이 지난 소독제를 쓰면서 발생했습니다. 백신 생산 과정에서 나온 배기가스 등 폐기물이 제대로 살균되지 않았고 브루셀라균이 포함된 채 외부로 퍼진 겁니다. 加上兰州寿研所处在药厂的下风巷，人体吸入或黏膜接触产生了抗体阳性。 당국은 지난 1월 이 공장에 브루셀라병 백신 생산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중국 매체 차이신은 일부 브루셀라병 환자들은 지난해 9월부터 증세를 보였지만 확진 판정을 받는데 6개월이 걸렸다며 당국의 늑장 대처와 축소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베이징에서 SBS 송욱입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하겠습니다. 북한이 연락사무소를 폭파한 이후에도 한국 측은 매주 2차례 연락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도 남북 합의를 지킬 의지가 있다는 것이 한국 측의 판단입니다. 보도에 김하영 기자입니다. 북한 군인들이 망원경을 들고 남쪽을 주시하는 가운데 이인영 통일장관이 판문점을 찾았습니다. 9.19 평양 공동선언 2주년을 사흘 앞두고 대화 복구를 촉구하는 방문입니다. 북한이 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남북 채널을 모두 끄는 상황이지만 우리 측은 화목 매주 2차례 연결을 시도 중이란 사실도 새롭게 확인됐습니다. 이제 화요일하고 목요일에 저희가 이제 북측에 일단 호출을 하고 있습니다. 북측은 농날이긴 하고요. 대화가 복원되는 시점을 대비해서 기계 상태 점검 이런 것들은 이 장관은 북한도 합의 준수 의지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북측도 나름대로 합의를 준수하려는 의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체적으로 북측은 군사 합의를 준수하고 연락사무소 폭파는 분명히 유감스럽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대남 군사행동을 막판에 보류하고 대남 확성기 전단살포 중지를 중단한 것에서 북한도 긴장 고조를 피하려고 나름대로 노력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대화를 구걸한다는 보수 진영의 비판을 염두에 둔 듯 주한미군 사령관도 비슷한 평가를 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장관이 남북 정상이 함께 건넌 도보다리와 회담장을 둘러보며 대화 복구 의지를 강조했지만 북한은 반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SBS 김하영입니다. 네, 오렌지 카운티 전역에서는 내일 하루 종일 운전 중 셀폰 사용을 집중 단속할 예정입니다. 위험한 부주의 운전 꼭 삼가시기 바랍니다. 전국의 주요 한인사회 소식을 종합해드리겠습니다. LA 커뮤니티 칼리지가 내년 봄학기까지 온라인 수업을 연장할 방침입니다. LA 커뮤니티 칼리지 교육부는 백신이나 치료제 없이 학생들이 캠퍼스로 복귀할 수 없다며 내년 봄까지 온라인 수업을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단호흡기 치료사와 간호보조사, 전기기사 같은 필수 업종을 지원하는 수업은 제외됩니다. 오렌지 카운티에서 내일 부주의 운전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세리프국은 내일 하루 카운티 전역에서 운전 중 셀폰을 손에 들고 통화하거나 문자를 보내고 앱을 사용하는 운전자들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캘리포니아주가 11월 3일 대통령 선거를 진행할 선거관리위원을 모집합니다. 주 총무국은 캘리포니아 주민으로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18세 이상의 선거관리위원 지원 신청을 받고 있다며 특히 유권자가 많은 지역 중 하나인 LA 카운티에서는 16,000명을 임시직으로 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퀸즈 베이사이드의 한인 가정집에 2인조 절도단이 침입해 금품을 훔쳐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뉴욕시 경찰국은 이모 씨와 가족들이 외출한 틈을 타 집에 히스패닉계 여성과 남성이 침입해 현금과 금품 등 3만 달러치를 훔쳐 달아났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절도 사건 예방을 위해서 집 주변에 수상한 사람이나 차량이 발견되면 911에 신고하고 집 안에는 현금이나 보석 등 귀중품을 보관하지 말며 모든 창문과 문은 잠글 것을 당부했습니다. 애틀란타 한인회의사회가 한국학교 부채 상환을 위해 현 한인회관 매각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어영갑 이사장과 김윤철 한인회장은 한국학교가 부채 상환 소송을 제기했다며 현 한인회 재정 상황으로는 갚을 능력이 없고 이자가 자꾸 늘어나 차라리 한인회관을 매각해 부채를 상환하고 한인타운 인근으로 회관을 옮기자고 제안해 이사회가 매각을 결의했습니다. 하지만 한인회관 등 한인의 주요 재산 처분에 관한 사항은 총회에서만 의결할 수 있습니다. 네, 월세를 내는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자신의 차나 집을 소유한 적이 없습니다. 이카노미 항공 좌석만 이용합니다. 또 $10짜리 시계를 고집스럽게 착용합니다. 이런 사람 아시는 분 혹시 주변에 있습니까? 찰스 척 빈이라는 분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다릅니다. $80억 달러라는 거대한 부를 모았습니다. 하지만 전 재산 모두를 기부했습니다. 노후를 위해서는 고작 $200만 달러만 남겨뒀다고 합니다. 척 빈이의 한마디, 기부해보면 정말 기분 좋다. 바로 이 말이었습니다. 이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